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미국 군함 건조 사업을 수주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오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온다는 오겠죠. 얘기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추운데 제가 오늘 우렁차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뭐 삼기력 드셨어요? 백진삼 때문이야.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재 이 전 세계 해군력을 딱 봤을 때 네. 거의 뭐 미국이 그동안 압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었죠.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기류를 이렇게 딱 보면은 왠지 중국 같아 보여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중국이 거의 뭐 미국의 230배가 넘는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30년 흘러오면서 네. 그 중국 곳곳에 이제 그 조선소들이 아주 왕성하게 뭐 이제 상선 그 중심으로 네. 상당히 발전이 돼서 수출도 뭐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군사 쪽에 이제 건조하는 거 배 함정들 네. 그걸 보면은 아직은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뭐 많이 갖다 건조해서 배치한다. 왜냐 그동안에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한테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일단 숫자상으로 좀 앞서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네. 능가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질적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에이 아직 멀었어요. 질적으로는 멀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일반 기사들 신문 기사 최신 이제 1월달 기사에 기준하면 한마디 이제 뭐 전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이것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만만하게 보고 질과 양에 따라서 만만하게 보고 내비두면은 2030년대 가면은 앞으로 향후 10년 가면은 역시 중국의 그 건조된 이제 그 전투함들이 뭐 중국파 이지스함이라 하는 것들 네. 뭐 05 시리즈라든지 그게 이제 안정화돼서 전투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 해군은 그만큼 더 노력해서 신형 함정을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력, 훈련, 그다음에 뭐 전투기 함재기라든지, 그다음에 공격 원잠 이걸 다 활성화 더 시켜야 되고, 더불어서 미 해군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서 일반 해상 자위대의 역할, 그러니까 신형 함정을 이제 막 거기도 역시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막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보도를 보다 보니까 메이저 보도입니다. 네. 지난해 미국이 이 동북아를 맡았던 미 7함대, 지난해 이 항모 공백 사태를 겪을 만큼 전력적 차질이 아주 심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근데 이제 뭐 순환 배치를 또 서밤대에 있는 것들을 또 배치를 했었죠. 훈련을 이제 필리핀해라든지 이 근처에 맴돌게 하면서 그다음에 중동 지역은 또 중동 지역대로 다 나가 있었는데 그게 마치 이제 뭐 서해안 미국에 지금 뭐 한참 산불이 나는 서해안 쪽의 함대가 뭐 사실 뭐 다 동원되다시피 했는데 반면에 이제 뭐 미 해군은 또 대서양 함대가 있어요. 근데 이 대서양 함대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잠수함 위협에 그다음에 이제 냉전 시절 때 소련의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 위협을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건설해 놓은 건데 유사시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돌아서 배치가 보충이 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소련 러시아 해군이 그만큼 뭐 이렇게 아주 뭐 막강하게 옛날처럼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소련 시절처럼 그리고 또 일부의 어떤 함정 전력은 또 나토 해군의 영국이나 프랑스 중심으로 이태리 또 이렇게 같이 보강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제 7, 80년대 냉전 시절만큼 이뭐 대서양 함대가 뭐 일부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상의 전체적으로 미 해군의 전력을 보면은 7함대 나와 있죠. 3함대 있죠. 그다음에 대서양 함대가 있죠. 이걸 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서로 이제 이게 밸런스가 잡혀 있는 거죠. 중국과 중국은 이제 그게 그동안 모자랐기 때문에 미친 듯이 찍어내서 이제 막 갖다 배치하는데 역시 이게 전투함도 이게 숙련도 이 승조원들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 뭐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뭐 탐지 추적 이런 거를 미 해군이나 일본 해상자위대 수준만큼 올라가려면은 그 많은 그 전력을 이제 깔아놓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이제 원숙하게 뭐 왕성하게 뭐 제대로 활동하려면은 이제 뭐 거의 10년 더 걸려요. 자리 잡으려면은 그러니까 멀었다. 그러니까 지금 배만 찍으면 뭐 하냐. 지금은 열심히 이제 배치를 해요. 물론 대만 해군 상대로는 압도적이죠. 아유, 그럼요. 그거는 이미 넘어섰어요. 대만 해군 상대로 중국 해군이 이미 확 넘어섰어요. 더 나가서 우리 서해안에서 이제 막 우리 대한민국 해군 연안
그 함대들이죠. 뭐 지금 2함대, 네. 평택에 그런 측면, 3함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뭔가 좀 불안한 건 있고 워낙 뭐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막강하게 미사일 발사기, 그러니까 수직 발사기 함정들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주변국에 맞춰서 수직 발사기를 장착한 그다음에 그 함재 헬기를 운영하는 이제서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워낙 뭐 중국 해군의 그 왕성하게 건조 배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위협을 받는다 서서히 얘기 나오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미 해군 3함대, 7함대, 그다음에 일반 해상자위대, 그다음에 일부 전력이지만은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그래서 한미일 훈련을 열심히 해상 훈련을 열심히 하고 최근에 뭐 연말 연초에 보시면은 네. 전국이나 이런 상관없이 네네. 그러니까 뭐 정치 상황 상관없이 열심히 훈련했죠. 지금은 이제 또 연초에 들어오면서 훈련이 조금 이제 중단된 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밀린다. 그건 아니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 뉴스가 이제 되게 기사들이 가까운 미래를 걱정하는 거라면 맞는데 오늘 현재 뭐 미 해군이 뭐 태평양 함대가 밀린다 그건 아닙니다. 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가 특히 공격 원잠 버지니아급 아직도 그게 더 숫자가 많고 공격 원잠에 있어서는 뭐 중국 해군보다 지금 아직까지 앞서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2030년대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쟤네들도 건조를 계속해서 배치하니까 이제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미 해군이 전체 이거 함정을 이제 확보 건조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죠. 급하게 막 이렇게 해서 막 내보내기 때문에 검증을 안 합니다. 원문이 들어오면 검증을 하고 제가 대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찝어주지 못하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의 230배가 넘는 선박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미국의 조선소나 인프라 부족 이게 좀 심각한 사태입니까? 심각하다기보다는 그 옛날에 비교해서 그 뭐 90년대, 2000년대 비교해서 뭔가 좀 질적인 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건조해내는 거. 그러니까 완성도, 함정의 그 제대로 이제 기간에 맞춰서 어떤 예산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제때 맞춰서 완성을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미국의 기술자들이 그 옛날보다는 좀 질적이 떨어진 게 있어요. 빨리 못 만들어내는 거. 그래요. 예, 그건 막 시험 평가 테스트도 옛날보다 좀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그게 심각하게 뭐 당장 망한다는 수준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미 해군이 이제 뭐 미 국방부, 국방성이 이제 집중하는 거는 역시 전략적인 그 함정, 뭐 수중 전력이라든지 뭐 버지니아급의 끊임없는 어떤 꾸준한 지금 건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한 척 두 척씩 잘 배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모함도 이게 워낙 뭐 고성능 항공모함이다 보니까 10만 톤짜리 그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기간이 길죠. 건조해내는 기간이. 근데 상당히 고성능이고 뭐 포드급 워낙 뭐 유명하죠. 성능이 좋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존 F 케네디 함이 나올 저기 배치가 될 이제 조만간 배치가 되고 뭐 시험 평가 다 끝내야 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니미츠급은 아직 퇴역을 이제 안 시킨다. 워낙 중국 위협이 세니까 일단은 어떻게 좀 굴려라. 포드급이 다 자리 잡을 때까지. 그다음에 아메리카급. 이 아메리카급도 이제 저기 상륙 모함이죠. F-35B를 운영하는 거. 이것도 지금 꾸준히 지금 한 척씩 만들고 있는데 그 텀 자체가 중국에 비교해서 느리다는 것뿐인데 근데 고성능이에요. 거의 뭐 옛날에 그 기준으로 하면 경항모가 뭐 3만 톤도 아니 4만 톤 이상이니까 5만 톤짜리의 경항모를 할 수 있고 미국 기준으로. 그다음에 F-35B가 주력이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스텔스 전투기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알레이버크급의 플라이트 뭐 3, 뭐 이지스함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전략적인 이제 함정 그 확보 건조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게 워낙 이제 중국 해군이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배치해서 빵찍 뭐 풀빵 찍듯이 막 배치를 하니까 이거를 평상시에 또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함정들이 이 고성능의 이지스함이 항상 뭐 나가서 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아직은 많은데 이지스함이 미국의 미 해군이 그러면 평상시에 좀 빨리 가동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좀 저가의 함정. 그게 바로 이제 컨스텔레이션급이라고 있어요. 7,000톤 만재가 뭐 7,000톤 대인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순찰, 뭐 해상 정찰, 순찰 이렇게 견제하는 용도로 쓰려고 그 설계는 이제 이태리 뭐 핑칸 티에리 사건을 이제 받아서 설계를 외국 걸 이태리 걸 받아서 해서 이제 건조를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건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건조가 잘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뭐 외국하고 합작해서 기술을 뭐 이렇게 해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 성격에 맞는 이제 함정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태리 건조사하고 이제 같이 기술을 이제 받아서 뭐 이렇게 이제 거기에 클래스에 맞는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엇박자가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좀 기존의 알레이버크급의 또 그 수준에 비해서는 이게 또 좀 더 컴팩트하게 내려가는 좀 작은 배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네네. 뭔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이게 지연이 돼서 결국에는 최초의 뭐 네임십 일반함이 뭐 2028년 9년 가도 뭐 나올까 말까 한다. 이제 이게 이제 이 뉴스가 커진 거예요. 이거 봐라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 해석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사실 뭐 개인적인 이제 표현을 하면은 친중 뭐 친자파의 어떤 언론사 뭐 미국도 그렇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원문이 들어오면 우린 또 그대로 아유 잘 됐네 오늘 또 해먹을 거 생겼네 이러면서 기사를 만들어내.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역할이 그러니까 미디엄급이나 로우급의 전력이 미 해군이 좀 그게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평상시에 좀 이렇게 견제하는 내보내야 되는 배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연안 초기함 LCS 네네. 그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얘들이 사실상 뭐 전투함이라기보다는 대테러 전력 뭐 대테러 뭐 그 시기에 나온 설계된 개념이 그래서 화력이 약해요. 배는 좀 뭐 큰데 이 로우급의 이제 뭐 호위함인데 네네. 그 화력도 약하고 이게 뭐 유사시에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 해군 입장에서는 소해함, 소해모함. 그러니까 무인 헬기를 띄운다든지 해서 뭐 소해함 이렇게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투함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척수는 이제 많이 보유를 이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끝내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뭐 지원 함정으로 이제 분류가 되니까 완전 본격적인 전투함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이태리 설계의 컨스텔레이션급을 급히 이제 채택을 했죠. 근데 그럼 배가 나와야 되는데 26년도 정도에 26년도 말쯤에 일반함 네임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처음에 이렇게 좀 조율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엇박자가 하다 보니까 28년도 9년으로 밀렸어요. 근데 말씀대로 중국 해군은 엄청나게 막 찍어내고 있는데 중국 해군도 실제적으로 뭐 055 시리즈 뭐 네. 소위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게 뭐 051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력함이니까 숫자가 이것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지금 많은 건 아니고 많이 찍어낸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 그걸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 숫자를 이제 대등하게 네네. 태평양 함대에서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만들어낸 거 있고 성격인데 숫자상으로 따져보면은 작은 그 연안 그 전투함이 또 있어요. 이 중국 해군도. 네. 그거를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 뭐 굳이 비교하자면은 이제 그 인천급. 인천급. FFZ1 지금 네. 주력이죠. 그게 네. 그 수준이죠. 화력이. 그 정도. 연안 전투함이니까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그게 뭐 50여천, 60여천 이상 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숫자를 합하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상의 보유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북해함대부터 쫙 뭐 남해함 다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걸 배치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를 그렇게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건조 능력이 없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 문제가 이제 세세하게 다 있는데 네. 그게 뭐 결정적인 뭐 전략배들, 전략적인 함정들에 대한 그게 문제가 다 일어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항공모함이라든지 상륙모함, 공격 원잠, 네. 그다음에 차기 뭐 SSBN 이런 거는 지금 예정대로 하고 있어요. 그 실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요. 그건 또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함정을 동맹국한테 맡길 수는 또 없어요. 그게 뭐 일본이나 대한민국한테 맡길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안 문제가 있어요. 네. 뭐 누구는 그걸 갖다가 뭐 항공모함 우리가 정비를 한다 맡기지는 않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상륙모함은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자체 그 안에서 보안 유지해야 되는 게 하나는 원자력이고 상륙모함은 지금 아메리카급 같은 건 재래식 추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보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맡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상륙모함 아메리카급도 아니면 뭐 아스프급이라든지 맡긴다면 또 일본한테 맡길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맡기면 최선의 배가 샌 안토니오급이라고 이제 뭐 상륙 또 이렇게 함정이 있어요. 상륙모함 네. 비슷한 게 작은 거, 뭐 LPD급이요. 그거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고 봐요. 정비, MRO를 이제 시킨다면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지금 들어오는 게 뭐 군수 주연함 아닙니까? 하나오션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HD현대 중공업도 뭐 그걸 하나 지금 뭐 수주를 뭐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다 그런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평양 함대의 군수 지원한 부분을 이 하나오션에서 맡아서 MRO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태평양 지역의 어떤 7함대, 3함대 그런 지금 지원함들 있죠. 큰 거 네네네. 사이즈 상관없이 뭐 탄약 보급사이라든지 보급함이라든지 그런 건 다 맡길 거야 아마. 그 상선 규격도 좀 섞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맡아서 할 수 있고. 근데 결정적인 게 이제 분석 글이 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본 거 보니까 네.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이제 남의 글을 이제 보니까 우리가 지금 MRO를 이렇게 처음에 지금 이렇게 떡밥을 먹었어요. 떡밥을 먹었는데 그렇죠. 이게 끝끝내 좋을 게 아닌 게. 네. 그럼 이걸 우리가 미 해군한테 미 국방부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 그렇죠. 비용을. 예. 근데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날 출범하면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출범하면은 우리 그 지금 한미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내야 되는 방위비. 방위비. 예.
그거를 이제 상쇄시켜가지고. 아.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등장할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자, 그거 다 부담해. 네 한국 정부에서 줘. 정부에서 줘라. 정부에서 이거 다 계산할 테니까 주고, 배는 보낼 테니까 정비해줘. 지원함들 다 보낼 테니까 좀 다 수리 좀 해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드디어 얘기가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얘기가. 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어떤 평론하신 분이 드디어 이제 그래서 딱 내가 보면서 맞아.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기자들은 얘기 안 하는데 뭐지 그렇게 좀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한 분이 얘기를 했어. 아, 지금 언론 매체들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수 지원함 이 MRO를 맡게 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거론하면서 이 조선 분야 협력을 직접적으로 제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제 뭐 현실화될 수 있는 배의 어떤 클래스 종류가 LCAG라고 하는 좀 공기부양정 고속. 네. 그게 미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그 상륙 전력에 대해서 평상시에 뭐 일본한테도 기술을 주고 우리나라 HJ 한진중공업에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이제 약간 변형씩 조금씩 해서 야 너희들이 요거는 제대로 만들 수 있냐면 요 부분은 조금 제가 부족하니까 약간 변형해서 만들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군의 공기부양정이 이제 생산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일본도 뭐 그렇게 했고 그게 기본 설계는 다 미국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평상시에 이렇게 티치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좀 나눠서 빨리빨리 만들어. 또 중국의 위협이 늘어나니까 필리핀에 뭐 전력 빨리 그 배치를 하려면은 이런 거 평상시에 이런 작은 배들 빨리 니들 만들 수 빨리 내 빨리 보내.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오는 거지. 그 정도. 그러니까 배를 상세하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당연히 미국 우리한테도 맡기고 일본한테 맡기는데 딱 그건 정해져. 그러니까 클래스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맡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안 문제가 있는데 당장 정비하는 것도 그다음에 그 기술은 미국의 별도의 노하우인데 공기용 원잠을 정비를 시킬까요? 아니 잠수함을 떠나서 뭐 알레이버크급이라든지 알레이버크급이 이지스함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은 미국의 설계를 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거를 선체만 우리가 빨리 쉽게 만든 거고 그한테 꼽는 거 부착하는 거는 미국의 럭키드 마틴이 와서 이렇게 부착해 저렇게 부착했다면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쏴야 돼 뭐 그건 미국 기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체만이라도 대한민국 뭐 하나라든지 현대가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데 그럼 일단 껍데기라도 끌고 와야 되잖아요. 태평양 건너서. 어떻게 보면 복잡하죠. 못하는 건 아닌데 복잡한 거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본도 기술을 이제 그 먼저 가지고 있는데 이 2차 대전 때 미국이 딱 제압을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걸 엄밀히 따져봐야 돼요.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왜 저렇게 일본이 미국제 무기를 엄청나게 사주고 있나? 자기네 방산을 이렇게 뭐 특히 항공 분야 희생을 하면서 물론 GCAP는 뭐 영국에다 보냈지 거기 가서 만들어 너하고 같이 만들고 싶지 않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연상 어떤 뭐 언론 통해서 이런 감정들을 표현을 절대 안 하죠. 인간 세상은 그 속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제2기 행정부를 맡게 되면서부터 지금 미국의 부족한 이 군함 건조 능력 이것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뭐 하나가 됐든 현대가 됐든 이곳에 맡길 가능성이 매우 크게 열려 있다라고 해서 지금 부푼 희망에 찬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양대 업체 중에 이제 한 군데를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다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 먼저 얘기 나오더라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게 바로 이게 MRO다. MRO다. 미국한테 그 받아서 하는 게. 정비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익이 없다. MRO로. 그냥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게 이익이 생긴다. 거기다 얹을 수 있고 이익금을.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미국 군함 건조 사업을 수주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오겠죠. 당연히. 당연히 온다는 오겠죠. 근데 그 실속을 따져봐야죠. 어떤 배를 어떤 함정을 주는 건지를 따져. 좀 전에 말씀하신 로우급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원함들이 많아요. 큰 거 뭐 엄청나게 큰 뭐 탄약 보급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군수 지원함 정도는 대한민국에 건조할 수 있다. 당연히. 그걸 말하는 걸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같은 건 절대 맡기지 않는다. 일본이 됐건 한국이 됐건. 그 이제 알레이버크급이 그 일본의 요코스카 군항에 이제 거기 이제 7함대가 기지 그 핵심 그 사령 그 기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서 볼 수 있어요. 쉽게 아무나 보면은 자체 정비를 거기서 해요. 그 레이더 판도 다 뜯어가지고 정비를 하고 좀 보기 힘든 장면들이 요코스카 군항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이제 뭐 일본 주둔지지만은 과연 나 그걸 보면서 몇 년 전이지만 코로나 전이지만은 네. 굳이 뭐 저것까지 맡기겠어? 레이더판 뜯어가지고 고치는 것까지 자기들이 하는데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후방 그 기지 겸해서 그 도쿄 근방인데 네. 그다음에 또 사세보 우리도 부산과 가까운 네. 거기서는 상륙 모함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지인데 거기서는 정비하는 걸 뭐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본 적이 좀 없고 근데 요코스카항에서는 이제 정비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다 뜯어가지고 항공모함도 정비라고. 네. 이번에 그 미군의 이 군수 지원함을 하나 오션이 MRO를 맡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데서 답이 있는 게 제가 네. 이제 딱 판단하는 게 그런 핵심 전력은 자체적으로 다 거기서 하고 요코스카 도쿄 인근에 사세보에 있는 그 상륙 모함들, 네네. 소위 군수 지원함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당연히 이쪽에 울산, 부산 가깝잖아요. 그건 맡길 수 있다는 거야. 약간 속도 우리가 빨리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도 높이고. 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미군 군함들이 이 요코스크 항에서 예? 미군들이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게 MRO를 맡겨서 그렇게 수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동안에 그 이지스함이든지 항공모함에 어떤 그 전체 정비를 하는데 좀 낮은 부분 그 부위가 있잖아요. 소고기처럼.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본 그 해상자위대 소속의 그 군무원들을 좀 이렇게 같이 섞어서.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니고 좀 하이 그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식 MRO를 맡긴 겁니까 일본에? 아니죠. 그냥 그건 아니죠. 협력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이제 맡긴 게 있고 같이 하면서 그건 제가 확인했었고. 근데 또 사세보항 쪽은 이제 상륙모함 전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주변에 맡긴다면 나가사키 이제 뭐 항들이 있고 뭐 구례 쪽도 있고 다 이렇게 답사를 해봤는데 가까워. 그거는 근로해서 맡기고 또 여러 개 또 모자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쪽에 나와 있는 소유함들이 있어요. 소유함들은 우리 부산 쪽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뭐 강남조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한국의 기업인 한화에 MRO를 딱 사업적으로 맡긴 것처럼 일본 측 이 다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MRO를 맡겼냐? 맡길 거라는 거죠 앞으로. 맡긴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안 했죠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거는 대한민국 지금 하나에 맡긴 게 공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저는 이게 알고 싶어서.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그 다 거기 부대 배치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일본의 인력을 좀 전문적인 인력들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한 건 있죠. 하청 비슷하게. 그러니까 일본의 인프라를 좀 이용해서. 당연히. 그 정도다. 그래서 그게 뭐 미일 연합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게 조선 능력이 좋으니까 뭐 세계적이니까 세계적이죠. 여기도 이제 하자 공식적으로 그냥 대놓고 하자. 바로 옆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놓고 하면서 일본 조선소도 유명하니까 기술력이 양쪽에 이제 배분을 하자. 그러면 빨리 이게 정비가 되고 빨리 일선에 배치가 되니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아무튼 이렇게 미군 군함에 MRO를 맡긴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처음이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처음은 아닐 거예요. 이태리 쪽에 좀. 뭐 이태리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프랑스는 아니에요. 프랑스는 좀 군사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뭐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뭐 대놓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전통적으로 있는 나라가 영국, 그다음에 이태리, 스페인. 기지도 그렇게 해군기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한테 뭐 안 맡긴다 못 맡긴다 그 얘기는 아니고 1차적인 그 나토 국가에서는 영국을 우선.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 스페인. 그러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하나 오션이 미군 군수지원함에 MRO를 맡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수익성이 큰 건 아니다. 아니다고 얘기를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상징성이 강하다. 어쨌든 배는 만들어서 팔아야 이익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중국이 아무리 붕어빵 찍어내듯이 군함 건조를 그렇게 막 수백 택씩 한다고 해도 미군 해군의 능력을 앞서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 어쨌든 우세하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자만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자만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게을리 또 하면은 2030년도 10년 후에는 그게 진짜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질과 양에서. 특히 공격 원잠을 막 찍어내면은 숫자를 이제 태평양 함대, 7함대, 3함대 다 합해서 그거를 이제 능가할 수 있는 딱 한 군데 집중하니까 이 중국 해군.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일종의 뭐 워닝, 경보, 뭐 그러니까 긴장해라.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또 긴장하지 않고 게을리하면은 그냥 쟤들이 앞서간다. 자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국방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도 좀 받아내고 원활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배를 계속 찍어내고 전략적인 함정들을
그래서 계속 이제 견제를 해서 오히려 그게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의 미국의 언론 역할은 이제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뭐 무차별적으로 그냥 뭐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빨리 워드 치어서 내보내야 되니까 생각 없이 내보내다 보면 이제 한쪽으로 쏠린 기사 거기에 이제 친중 뭐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좀 물타기 한 것도 있고 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계하고 격정하는 걸 좀 낮춰가지고 뭐 좀 한다든지.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서 보는 입장이고 양쪽 다 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기사를 고지것대로 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음미도 해야 돼요. 뭐 전문적인 분야라면. 그러니까요. 예. 그냥 뭐 요즘 세상이 뭐 유튜브 세상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읽어주는 대로 이렇게 보면은 또 그게 아니고. 뭐 아무리 유튜브 세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꼭 뭐 개인 방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SBS니 KBS 뭐 이 공중파 보도 채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정보의 기반이 그걸 공부를 하거나 뭐 서치해서 찾아서 뭔가 이렇게 비교하고 할 시간이 일단은 없는 건 알아요. 그 공중파나 어떤 종편도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에 많이 쫓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제 쓴 것, 다른 사람이 쓴 거를 이제 이렇게 차용해서 섞어요. 근데 그 기술이 대단해. 섞는 기술이. 섞어내는 게. 그게 직업이니까. 그거 대단한 거 인정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사한 글들이, 유사한 유튜버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빨리빨리 끝내, 하루 끝내고 녹화하고 빨리 끝내고 해야 되니까 아니면 방송해야 되니까 녹화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면은 미 해군이 아주 완전히 망했다는 거는 이제 오인을 할 수 있는데 아직 현재 2025년 1월 달까지는 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거 있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표적인 게 미 해군의 차기 뭐 호위함, 그 로우급인데 뭐 미디엄 로우급인데 컨스텔레이션급이 사실 문제가 되고는 있어요. 실제로. 그 LCS를 이제 소위 연안 전투함들을 이제 두 종류를 대체를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태평양 전방에 내보내서 어떤 필리핀 쪽에 그쪽 이쪽으로 더 배치를 해서 뭐 경계를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쪽은 또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그 미일 간의 해상 전력 중에서 어떤 부분이 또 강조가 되고 있냐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의 해상자위대 모가미 1형, 2형, 특히 지금 2형에 집중되고 있는데 얘도 그렇게 뭐 화력은 이렇게 센 건 아닌데 일단 평상시에 견제해서 그 밀어내기 한다든지 숫자상으로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 역할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그 동북아에 러시아 해군이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그것도 견제를 해줘야 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는 또 일반 해상자위대의 그런 이제 호위함들이 소위 구축함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많이 찍어. 너희들 조선 실력 있잖아. 모가미급 시리즈 좀 빨리빨리 내.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이지스함도 일본도 그리 그렇고 예산 배정이라든지 뭐 거기 승조원 문제 뭐 레이더 만들어서 갖다 달아야 되는 문제가 좀 느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해상자위대 모가미급이 뭐 성능이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믿고 있죠. 또 미 해군도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 평상시에 많이 깔아놓고 이제 뭐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 모가미급 1형, 2형이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컨스텔레이션급이 그게 안 되니까 일본 이제 뭐 방위성한테 야 너라도 빨리 많이 찍어 능력 때문에 찍어서 빨리 배치해. 기본적으로 이제 수직 발사기나 이제 함재기를 운영하니까 함재 헬기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본 해상자위대도 좀 구형 뭐 이렇게 수평 발사기 미사일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함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구형 레이더를 운영한다 그런 함정들이 한 8척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대체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한테 역할 맡긴 게 좀 급해지긴 했어요. 그런 면에서 서로가.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KDDX 우리 자체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를 또 이제 그 미국제 이지스함을 이제 보조를 하려면은 보완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연안 전투함이 이제 뭐 지금 대구급이라든지 특히 이제 충남급이 그게 그렇게 이제 뭐 KDDX 비교하면은 그 보조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해공 미사일이 사거리가 20km 짧지 않습니까? 너무 짧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KDDX 지금 6척 만들어야 되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죠. KDDX 6척이 완벽하게 완비가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쯤이면 대한민국 해군력이 전 세계에서 몇 위쯤 할까요? 뭐 그냥 있는 것대로 따지면은 소위 그 지금 KD 1, 2, 3가 퇴역을 안 하는 조건, 퇴역 안 하는 조건, 그다음에 KD 2 이순신급이 개량을 예정대로 잘 한다는 이제 조건이라면은 그래도 뭐 손에 이렇게 꼽을 수 있죠. 전 세계 해군력에서. 그리고 이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 계획은 장기 계획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게 항공모함 한 척.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도 이제 무인기 겸해서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이제 뭐 LHD
뭐 독도함 이용해서 만든다는. 뭐 그걸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 네네. 그래서 LHD 해가지고 두 척이 뭐 이렇게 장기 계획에는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제 합류가 되면 항공모함이 어쨌든 그게 뭐 정규 항공모함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져서 배치가 되면 이제 뭐 5위권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5위권이요? 네, 5위 정도는. 1위는 뭐 아직은 미국이죠. 질적으로 따지면 미국이죠. 예. 숫자상으로 따지면은 중국 해군이 중국인데 어마어마하고. 예. 예, 그러나 다 이모저모 다 따져봤을 때 네. 전 세계 해군력의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러시아 해군도 아마 2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러시아 해군이 지금 2위가 될까요? 왜냐하면 공격 원잠과 SSBN을 이제 근간으로 한 그 전력, 파괴력을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파괴력도 따져봐야 되니까. 아, 그렇죠. 또 핵잠. 예, 그래서 그 SSBN이나 SSN이 아직은 중국이 딸려요. 그 두 나라에 상당히 딸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거기에 이제 집중하겠다 하는데 중국도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지금 중국 일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큼 뭐 중국도 예.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찍어내니까 함정 종류별로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찍어냈을 때 운영 유지비가 그다음에 승조원 문제 아무리 뭐 중국이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숙련된 승조원들을 어떻게 사람이지만 조달을 해서 배치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서로 뭐 균형은 이제 이렇게 중국도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이렇게 뭐든 이렇게 잡혀가고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일반 해상자에다가 보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아직은 맞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다. 예. 어쨌든 뭐 러시아는 3위로 껴줘야 된다. 뭐 공격 원잠이나 뭐 숫자라든지 네. SSBN 때문에 제가 볼 땐 2위. 2위? 예. 아, 그럼 3위가 중국이 되는 거고요. 3위가 이제 SSBN을 지금 네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4위가 어딥니까? 4위가 뭐 숫자상 보면 또 이제 뭐 인도냐 일본이냐 할 수 있죠. 인도냐 일본이냐. 예. 그리고 이제 5위가 뭐 영국이 이제 항공모함이 있고 SSBN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또 프랑스도 SSBN이 있고 항공모함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몇 위입니까? 뭐 10위권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한 요 정도 뭐 이렇게 있죠. 왔다 갔다 하죠. 뭐 9위, 10위 뭐 이 정도 될까요? 8위, 9위 뭐 이렇게. 8, 9위. 예, 숫자 오늘 이제 정리하던 밴데 이것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년 전에 KD 1, 2, 3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약 20년 전에 18년 전이나 KD 3를 따져보면은 네. 그래서 그거 벌써 세월이 이제 그것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노후화된 것도 있어 지금 개량 사업도 하고 있지만 시작을 했지만은 이번 주에 뭐 발표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어느 정도 더 신형 뭐 KD2를 이어갈 수 있는 KDDX 그다음에 KD1은 지금 FFG4가 이제 건조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강을 하면서 이제 퇴역 시기를 보겠죠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급에 이어서 그건 개량은 또 해야 되겠지만은 네. 세종대왕급을 이어서 정조대왕급이 이제 다 건조가 끝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게 다 퇴역하지 않는 조건을 한다면은 KD1부터 FFG1 다 이렇게 퇴역하지 않는 조건을 가져간다면은 뭐 이제 그 숫자상으로 질적으로도 어떻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 공격원잠 SSN 이거 언제쯤 갖게 될까요? 뭐 2040년대 바라봐야죠. 2040년대. 네.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새로 이렇게 들어서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이 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뭐 발당을 보고 있죠. 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기술 도입선이 제가 뭐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으면 기사까지 나왔지만은 기술 도입선이 네. 이제 미국이 줄 수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술을 뭐 토마호크라든지 그런 원자력 뭐 잠수함에 대한 기술, 뭐 사격 통제 장치, 뭐 통제 장치 같은 거는 이제 영국한테 줬어요 미국이.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비공식적으로 어떤 뒤에 백도어 쪽으로 이렇게 흘려서 영국 통해서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만들어라. 왜냐면 이제 서방 측에 프랑스가 또 서방 측 그래도 전통적으로도 일원이기 때문에 네. 약간 뭐 좀 저기 있지만은 성향이 좀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빨리 만들 수 있었고 혼자 다 만든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거쳐서 영국이 좀 이렇게 해준 게 지원을 해준 게 있고 나토 국가로서 네. 물론 그전에 이제 한동안 나토에서 탈퇴하고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뭐 그쪽에 옛날 냉전 시절 때 뭐 동유럽과 소련이 쳐들어올 거 대비해서 하나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네. 중간에 빠져 있었던 탈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까지 기술이 그렇게 됐고 허용을 한 거고 네. 또 다른 나라 이제 원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인데 인도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러시아 기술을 봐야 되고 그 비공식적인 기술들이 흘러 들어간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이 인도 원잠이 그러면 이제 핵심 그 기술은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면 또 다른 이제 그 나머지 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뭐 소나 체계라든지 이런 것 좀 핵심 기술들. 기타 등등. 예. 아니 뭐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브 뭐 기술들. 네. 그건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 받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근데 그건 다 공식적으로 뭐 얘기를 안 해요. 그것들은 다 뒤로 이제 돈 주고 사고 뭐 뒤로는 하고 서로 그 관계들이 있으니까 외교 관계 좋으면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인도까지가 이제 원잠이 있는 나라고. 네. 근데 대한민국 원잠을 오케이 해준다면 일본도 갖게 되는 거고 또 동남아 국가까지도 이 원잠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남아는 빼시고요. 일본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그게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네. 그 선례가 지금 그 말씀드린 나열한 나라들 이어서 지금 얘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오커스라고 해서 호주 이제 해군이 2040년대 이제 공격 원잠을 버지니아급에 맞춰서 뭐 아니면 이제 영국에서 또 만들어 오는 아스티드급 이제 해서 뭐 면허 생산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아직은 완전하게 이제 확정돼서 뭐 딱 이거 저거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2040년대 후반을 바라보고 지금 달리기 시작했고 뭐 포스터도 만들고 뭐 홍보한다고. 네. 근데 이제 기술의 유입은 미국 거를 영국에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이제 가는. 예. 호주는 예. 그러니까 예. 전에 이제 뭐 프랑스를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영국을 거쳐서 호주를 이제 소위 같은 앵글로색슨 영어 쓰는 나라기 때문에 네. 그게 되고 그것을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서 늘어나는 게 이제 숫자를 뭐 한두 나라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게 대상국이 대한민국하고 일본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2025년도에 봐서는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기본 구조, 기본의 어떤 그 방안은 시간을 두고 2040년대는 돼야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소위 뭐 서류처럼 기한도 해야 되고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서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2030년도 정도 빠르면 2030년. 32년 뭐 다시 그 무기 체계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공중 전력, 뭐 해상 전력이 다 그때 다 구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또 발전하는 또 한 단계 발전하는 전력이 2030년 전후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때 가면은 지금의 차차기가 이제 차기가 되거든요, 전력이. 그 전력 증강 사업이. 그렇죠. 그 지금은 차차기라고 하는데 네. 그때가 세월이 흐르면은 7년 정도 흐르면 이제 차기가 돼 버려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이제 뭐 알아보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제 협의하고. 왜냐면은 이제 중국의 전력이 그만큼 또 발전해 있기 때문에 견제하려면은 소위 연합 전력이 다 모여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뭐 지나갈 수는 없죠.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또 현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제 기본 그 생각만 뭐 하긴 언젠가는 해야 돼.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기간이 되겠죠. 앞으로 4년이. 하긴 해야 돼. 이 정도로. 하긴 해야 돼. 그래서 기본 공부를 더 해. 그다음에 이렇게 오커스 하는 걸 지켜봐. 진행 상황을. 그러고서 그 다음 차례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뭐 승인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을 받아오는 게 KF-21 사례가 좋은 사례인데 네. 지금 GCAP도 이거는 내가 직접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저 영국도 아닌 프랑스 가서 좀 배워봐. 내가 무기를 할게. 아 무기를 한다. 네, 무기를 할 테니까 프랑스 기술 가서 하는 거는 내가 뭐 KF-21이 그런 사례예요. 뒤로 가서 배워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 기술 내가 가르치는 거는 나 이건 싫어. 대신 우리 동맹국이 또 있잖냐. 있는데 거기가 이제 프랑스가 될 수 있고 영국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고 이 지금 KF-21도 그런 경우잖아요. 결국 무장도 다 유럽에 MBDA 사건을 뭐 한다든지 다 동맹인데 내 거를 가서 쓸 생각하지 말고 저기 우리 형제들 있잖아. 저희 거 쓰면 나도 좀 부담이 덜하고 빨리 인테그레이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전체 방어 전선 어떤 이 지금 권위주의 정권 거기에 대항하는 전선을 또 형성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원천 기술을 거치고 들어가면 다 미국에서 나간 게 많다 이거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역시 이제 우리 원자력 공격 잠수함도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길게 롱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존은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잡아주긴 할 거예요. 기존은 기본 그 방안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가능성이 좀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 거죠. 증가를 이제 시키겠죠. 그러면은 아까 동남아 얘기하셨죠. 네. 그럼 동남아한테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입장 필리핀이에요. 그래도 영어 좀 쓰고 말 통하고 급하면 뭐 전화해서 말 잘 듣고 영어 제대로 소통되는 다른 나라도 아닌.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또 별개 쳐버리고 인니 우리가 싫어하는 인니. 말레이시아는 이제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근데 거기 또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예요. 스페인의 또 옛날에 최초의 식민지 국가였고 그다음에 미국이 들어왔지만은 그러니까 정서가 어느 정도 좀 협상하고 협의하면은 뭐가 좀 이게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럼 키워줄 여지가 있다. 이게 바로 필리핀 그러면 아닙니까? 이제 필리핀한테는 그냥 일반 재래식 SS 잠수함을 좀 사다가 써. 장비를 해. 근데 그건 내가 안 만들잖아. 한국 가서 사와. 그리고 저 멀리 이제 프랑스가 뭐 만들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뭐 주문이 많아가지고 넘쳐가지고 비싸고 그럼 어디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 장보고 3의 기반으로 한 이제 2,000톤대는 뭐 다운 좀 한 거.
그걸 빨리 만들어 준다니까 그거는 네가 빨리 사서 보강해 전력.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미 해군 태평양 그 전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일정 부분에 필리핀 근해를 또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다 맡아서 이제 여기저기 중국 견제용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수출이 이제 가능성이 저는 보인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지금 KF-21 동절기 모자, 방한 모자 요즘 아주 그냥 따끈따끈하게 아주 머리 보호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날씨가 추워서 그렇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주소 나갑니다. 슈퍼소닉 TV 네이버닷컴으로 이름,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적어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